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복순열은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쉬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만약에 문제를 틀린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를 틀릴 거야.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중복순열 문제인지를 잘 몰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순열 문제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봤더니 등장하는 숫자가 3하고 5예요. 그럼 정답은 3의 5제곱이거나 5의 3제곱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숫자는 완벽하게 다른 숫자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강좌에서 한번 확실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일단은 중복 순열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순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순열은 이제 2시간 전에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뭐였지? 그쵸. 한글로 표현하면 이게 뭐였습니까? 순서를,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것을 순열 이렇게 줄여서 불렀었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줄 서는 상황으로 많이 형상화해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방법을 5P3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5P3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일단은 3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자리를 마련해 줬었죠. 그리고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5명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가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연결해야지. 왜? 1이 안 끝났잖아.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안 썼잖아요.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였죠. 왜 4가지였지? 아니 A가 섰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갑자기 또 A가 또 서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첫 번째도 A가 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또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은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A라는 놈을 두 번째 할 때는 제거해주고 4가지 경우만 여기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정답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A, B, C, D, E가 이제 학생이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만약에 A, B, C, D, E가 그냥 문자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A 다음에 A를 쓰는 게 가능하죠. 이거 뭐 범죄 사실은 아니잖아. 이해되지? A, A, B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A, A, A도 쓸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중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숫자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때는 그 실생활 예제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 열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노트북 자물쇠에 0에서부터 9까지 0에서부터 9까지 어떤 숫자가 있네요. 그러면 그게 총 10개죠. 그지? 그래서 그 10개의 숫자로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려고 한다. 보통 이렇죠. 근데 중복을 허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자물쇠 비밀번호.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0으로 쓰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두 번째도 왠지 그냥 0을 쓰고 싶어. 세 번째도 0을 쓰고 싶고 마지막에 살짝 변심을 해가지고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중복순열을 안 배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보세요. 첫 번째 비밀번호를 그냥 0으로 그냥 나열을 해버려. 0000.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번호는 0001. 세 번째 비밀번호는 0002.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000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 비밀번호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9999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부터 9999면은 비밀번호 가지수가 9999개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리고 0000이 한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총 10,000개 이렇게 정답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10,000개입니다. 10,000가지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우리가 마치 순열을 풀듯이 순열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요. 그래서 중복순열일 때도 한번 비슷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에서부터 9까지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그러면 가지수가 몇 개지? 총 10개니까 10가지가 올 수 있죠. 그지? 그리고 일이 안 끝났죠. 왜?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아니라 이 9가지가 아니지. 왜? 0이 온 다음에 0이 또 올 수 있다니까? 3이 온 다음에 3이 또 올 수 있다니까, 비밀번호 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10가지고 계속 10가지씩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결국에 10의 4제곱이 되어서 그러면은 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구한 가지수와 똑같이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그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뭘로? 한글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써져 있는 이 상황들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은 그 서로 다른 거죠. 선생님, 서로 다르다는 게 뭐야? 선생님, 서로 다른 거? 0부터 9까지 숫자가 서로 중복되는 숫자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0부터 9까지 서로 다 다른 숫자잖아. 서로 다른 10개 중에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선택을 했죠. 0부터 9까지. 맞죠?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했습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중복을 허용했어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중복을 허용했죠?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의 숫자를 선택했지? 중복을 허용해서 지금 숫자들을 몇 개를 선택했죠? 몇 개를? 그치? 4가지를 선택했죠? 4개를 선택했고,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일렬로 나열했죠. 그지? 뽑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배열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열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왼쪽에 있는 교과서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리가 구한 거에서는 10이죠. 서로 다른 10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며, 이 중복순열의 수를 기호로 n파이 r 이렇게 나타낸다. 선생님, 이상한 기호가 나왔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우리 봐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걸 뭐라 그래? 5p3이라고 하죠. 그랑 똑같은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글자 p가 파이로만 바뀐 거지.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n파이 r 쓸 때도 n파이 r,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내려주면 됩니다. n파이 r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다. 그죠? 그럼 선생님, 이 한글로 나타낸 것도 우리가 기호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쵸?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살짝 앞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이 10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왜 10이라고 하는 게 생겼지?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계속 곱해 나갔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10개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고요. 4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10이 곱해지는 그 개수가 4개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10의 4제곱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거를 밑에다가 써주고요. 지수에다가 이 4를 그냥 올려버리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이렇게 곧바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n이고 r일 때도 똑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n가지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냥 n가지야. 그리고 r번째까지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끝난 상황이어서 계속 곱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n이 r번 곱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n을 r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선생님, 따라서 n, 파이, r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드디어 알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를 밑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지수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좀 더 외우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n, 파이, r 약간 소문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탁 뾰족하잖아요. 꼬챙이 착 찔려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형상화해서 기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물론 이거는 그 거의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다 잘 기억하라고. 그죠? 이게 또 설명 딱 들으면서 이제 정말 어이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어이없게 설명을 하면은 그 어이없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또 잘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가장 수학을 설명할 때 좀 싫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자연스러웠죠? 자, 보세요.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n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n파이 r.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6파이 2는 너무 쉬운데요? 그렇지. 6파이 2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을 밑에다가 2를 치수에다가 그럼 36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아주 수학이 약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 6파이 2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지. 일단 서로 달라야 돼. 서로를 두 글자를 쓰면 안 되죠. 서로 다른 몇 개? 6개. 서로 다른 6개 중에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야 돼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중복을 허용해야 됐었죠.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그치.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어야지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면 갑자기 6파이만 이렇게 3파이5 뭐 이런 거 풀면서 행복해 하다가 갑자기 예제 1번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게 무슨 문제지? 막 이런다고. 물론 뭐 이제 중복순열의 수라고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딱 본다고.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렇지. 우체통. 뭐야 이게? 각각 발송되는 세 종류의 느린 우체통이 있다. 우체통이 뭔가 3개가 있네. 4명의 여행객. 그렇지. 4명. 하나, 둘, 셋, 넷. 4명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3도 있고 4도 있는데 이게 지금 3의 4제곱이야. 4의 3제곱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혼란에 빠진다고. 이런 상황에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거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보니까 우체통이 있는 거예요. 우체통이 이렇게 있고 4명이 이제 편지를 한 통씩 썼겠지? 그지? 여행객이 각각 한 통씩 쓴 편지를 얘네들이 다 편지를 딱 써가지고 야 나는 3개월 있다가 오늘 우체통에다 넣을 거야. 나는 6개월, 나는 12개월, 그럼 나도 12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어디서 많이 봐요? 연인들하고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어머 우리 12개월 뒤에 오는 우체통에다 한번 편지를 써서 넣어볼까? 얼마나 재밌겠어 하면서 이제 쓴다고. 이제 쓴 다음에 이제 12개월 뒤에 그 편지를 혼자 받아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치? 그런 경험들 한번 해봐야 돼. 어쨌든
어쨌든 그치. 근데 이 친구들은 연인들이랑 온 게 아니라 동성 친구들끼리 왔어. 얼마나 우울해?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됐잖아요. 문제를 풀면은 이 각각의 학생들을 A, B, C,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 B, C, D라는 4명의 그 사람이 있는데요. 여행객이 있는데 우체통이 3개월짜리 우체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짜리 우체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월짜리 우체통이 있죠. 그럼 문제의 상황을 한번 잘 분석해봐. 일단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이 각각이 이 A, B, C, D 이 각각의 개체들이 서로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선생님 뭐 장난하세요? 그 지금 4명의 학생들이 서로 같은 학생들이면은 뭐 복제인간도 아니고 지금 아니잖아. 이 친구들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월, 6개월, 12개월 우체통은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이것도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놈들끼리 지금 이제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것들끼리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A가 3개월에, B가 3개월에, C가 3개월에 가능한지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A, B, C가 쓴 편지들이 각각 3개월 우체통에 집어넣어진 상황이지. 근데 이거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아주 맞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아예 다 한쪽에 몰려도 상관이 없죠. 6개월에다가 다 몰빵한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느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중복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반대쪽으로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야? B가 편지를 몇 통 쓴 거야? 3통 쓴 거잖아.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편지를 각각 한 통 쓴다 그랬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복의 방향이 한 방향이죠. 그지? 쌍방향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럴 때 이제 중복 순열의 느낌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는 녀석들 말고 나머지 한 발씩 쏘는 그런 녀석들한테 가가지고 뭘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면 게임이 끝납니다. 선생님 인터뷰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왜 그래. A 학생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어떤 인터뷰? A야. 왜? 네? 왜 부르셨어요? A 너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뭘 집어넣을래? 어떤 거에 집어넣을 거야? 지금 고민 중인데. 그러면 너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구나. 그렇지.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B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B야. 너는 몇 개 선택할래? 저 3개월, 6개월, 12개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너도 3가지네? 이해되지? 아, 선생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니까 계속 C도 3가지, D도 3가지 이렇게 느껴지고 일이 안 끝난 상황이었으니까 왜냐면 A, B, C, D가 다 우체통에 넣어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3의 4제곱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중복순열의 느낌을 해석한 거죠. 맞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화살 쏘는 상황들이 왜 중복순열이 되는지, 물론 이제,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을 보면 중복순열과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이지. 이거는 뭐야? A랑 B랑 C랑 D랑 A랑 B랑 C랑 D랑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A, B, C, D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3이라는 카드가 있고 6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고 10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
그 카드들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이게 카드통 같은 거에 이제 3, 3, 3, 3, 3이 아주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6, 6, 6도 아주 충분히, 12도 충분히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A, B, C, D가 각각 이제 여기서 딱 원하는 거 한 장씩만 고르는데 중복을 허용할 수 있어. 중복을 허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A가 3을 골랐어요. B가 12번 카드를 골랐어. 그 다음에 C가 3번 카드, D도 3번 카드 이렇게 고른 거야. 그러면 아까 이 느낌은 아까의 그 비밀번호 설정하는 느낌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비밀번호 설정하는 느낌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몇 개 종류에서 세 가지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했나요? 중복을 허용했네요. 중복을 허용했어.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았죠? 몇 개를 뽑았어? 총 4개를 뽑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4개를 선택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일렬로 나열했죠. 맞지?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르라는 표현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선생님, 왜 서로 다르니 이쪽도 서로 다르냐 되고 이쪽도 서로 다르냐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A, B, C, D가 다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해봐. A, B, C, D가 사람이 아니고 뭐 물건이어가지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인 거야.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뽑나 아니면 3, 3, 3, 12를 뽑나, 어차피 똑같은 A가 3을 갖고 A가 12를 갖고 A가 3을 갖고 A가 3을 갖고, 지금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결국에 똑같은 케이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 좀 더 지워주시고 이렇게 얘네 A, B, C, D가 각각 달라야, 얘네들이 다 달라야 이것을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열하는 게 의미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지? 4개를 선택해서 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서로 다르니 강제가 되는 느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운 수학적 표현으로 써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파이 4고요. 이거는 3의 4제곱, 그래서 81가지 이렇게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 중복순열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서 금방 끝내도 되는데, 이제 문제 3번에 2번 느낌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이제 지금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4개의 숫자를,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이걸 듣기보다는 그냥 지금 강좌를 살짝만 멈춰두고 종료하지는 마세요. 종료를 하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게 지금 시간 그래프고 이게 지금 명수 그래프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몇 명이 봤대. 근데 갑자기 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너무 슬프잖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기쁜 마음을 좀 이제 유지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이게 상수함수 느낌으로 이제 계속 가는 그런 느낌일 때 제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어. 그래서 이제 좀 말이 나왔으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본다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면서 3번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도 비밀번호 설정하는 느낌이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스테이지를 마련해 준 다음에요. 그 짝수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맨 끝에 숫자가 짝수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0, 1, 2, 3, 4 중에 짝수인 것은 0하고 2하고 4 이렇게 3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뭘 한 겁니까? 분류를 한 거죠? 이게 왜 분류예요? 세상에 0하고 2하고 4하고 끝나는 게 동시에 끝날 수가 있어? 갑자기 이제 0으로 끝나는 숫자여가지고 잠깐 안심하고 눈을 깜빡였더니 갑자기 2로 바뀌어 있고 갑자기 고개를 돌렸더니 갑자기 4로 변해.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짐없이 분류를 한 거야? 빠짐없이. 이거 말고 짝수가 또 있나? 짝수가 없죠. 그러면 완벽하게 분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케이스, 여기서 나온 케이스, 여기서 나온 케이스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셔야지 문제가 끝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 숫자만 한번 구해보고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0으로 끝난 거는 확정이야. 0으로 끝난 건 확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야?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 5개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나? 안 되지. 0이 오버버리면 안 되죠. 0, 1, 3 뭐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130이잖아요. 4자리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5개 중에서 0을 제거시키고 나머지 4가지 숫자 중에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0,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와도 되겠네요. 그지? 짝수만 만족시키고 4자리 자연수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각 자리 숫자는 서로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 중복이 허용되는 느낌이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싹 다 곱해버리니까 10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이것끼리 싹 다 더해주는 것을 해야지만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